안녕하십니까, 백만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먹장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먹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주먹장은 이렇게 이제 숫장부하고 암장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재 결구법의 대표적인 결구 방식입니다. 판재요. 예, 기존의 이제 제비촉이나 연기 맞춤은 각재 위주로 이제 사용되는 결구법이고요. 이런 주먹장은 판재 위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서양 같은 데에서는 이런 사선을 줘서 사용하는 주먹장보다는 예전에는 직선으로 가공한 사계 맞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계 맞춤보다는 이런 주먹장이 결구를 해놨을 때 이탈되는 거를 요 사선 때문에 이탈되는 걸 방지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주먹장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먹장을 일단 이해를 하면 판재로 제작되는 가구들은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요 주먹장에서 약간 응용을 하면은 요런 이제 반턱 주먹장이라고 하는데 서랍 같은 데 주로 쓰는데요. 앞쪽에서는 이런 주먹장 부분이 노출이 안 되고요. 사이드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 서랍 같은 데 앞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노출이 되면 재단 부위가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칠을 마감을 했을 때 두 곳에 이제 농도 차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앞쪽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주먹장하고 모양은 똑같이 가공을 하되 이쪽이 노출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걸 반턱 주먹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숨은 주먹장입니다. 이거는 안에를 보면 지금 이거 보시는 것과 같이 주먹장하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암장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데 연결했을 때 재단 부위, 이 절단 부위가 바깥으로 다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은 노출이 되고 한쪽 면은 노출이 안 되는 거고요. 반턱 주먹장은. 숨은 주먹장은 양쪽 면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숨은 주먹장을 쓰는 이유는 이 목재의 결을 그대로 연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요 양쪽이나 한쪽에 절단 부위가 노출이 되면은 이 연속성이 사라지거든요. 연속성이 사라지니까 그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숨은 주먹장입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은 주먹장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반턱 주먹장이나 숨은 주먹장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 가공할 때 조금 더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이것만 이해를 하면 반턱이나 숨은 주먹장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주먹장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장을 할 때 주먹장은 이제 크게 숫장부가 있고 암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핀 테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지만은 저희들은 보통 숫장부, 암장부라고 하는데 숫장부하고 암장부를 구분하는 방식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판재 부분에서 봤을 때 판재 쪽에서 봤을 때 요 촉이 사선이면 요게 숫장부입니다. 사선일 경우에 이렇게요. 그리고 판재 쪽에서 봤을 때 촉이 직선이면 암장부입니다. 예, 숫장부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으로밖에 가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장부는 면에서 봤을 때 사선인 걸 숫장부, 면에서 봤을 때 직선인 거를 암장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판재를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게 이제 주목장 결구법인데, 그러면 두 개의 판재 중에 어떤 거를 숫장부를 하고 어떤 거를 암장부를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짧은 거를 숫장부를 하고 긴 거를 암장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왜냐면 이런 이제 같은 부재가 있을 경우에 이 목재라는 건 항상 수축 팽창을 하면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트위스트가 될 수도 있고 바가지가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같은 부재에 있을 경우에 짧은 것보다 긴 게 같이 변형 일으켰을 때 움직이는 변형되는 크기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게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게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보면 만약에 지금 숫장부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웠는데 얘가 긴 거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얘가 짧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변형이 왔을 때 얘가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은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변형이 와서 움직였을 때 얘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게 이제 주먹장의 이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재라고 하더라도 짧은 거를 일단은 숫장부, 긴 거를 암장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요 숫장부하고 암장부가 있는데, 요 숫장부하고 암장부 중에서 암장부는 변형이 일으켜도 숫장부가 여기서 사선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부재는 일단 숫장부를 하고 긴 부재는 암장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얘도 숫장부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일으키면 빠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구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긴 판재를 양쪽에서 숫장부로 잡아줘서 얘가 변형 일으키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형을 일으켜서 숫장부가 변형을 일으켜서 빠지는 거는 중간에 너를 대고, 너를 관통장부로 보통 합니다. 관통장부를 해서 벌림색이라든 아니면 그냥 관통장부를 해서 결구를 해놓으면 상판이 긴 부재가 변형 일으키는 거는 양쪽에 숫장부가 잡아주고, 이 숫장부가 변형 일으켜서 이탈되는 거는 널이 잡아줘서 거의 완벽한 구조가 됩니다. 이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상판도 변형을 많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측판도 변형 일으키는 걸 많이 잡아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짜맞춤 가구가 튼튼한 이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나무 부재의 길이에 따라서 암수 장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랍의 경우가 있습니다. 서랍의 경우가 서랍이 앞뒤로 길 수도 있고요. 앞뒤로 길 수도 있고 좌우로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뒤로 길 경우에 1번의 조건대로 한다면 사이드 측판 긴 쪽이 암장부가 되고 짧은 쪽이 앞뒤 짧은 쪽이 숫장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모양.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서랍이 이제 손잡이 있고 이걸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얘 앞뒤가 짧다고 해서 숫장부로 하고 사이드가 길으니까 암장부를 했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다 보면 얘는 땡기면 이게 이탈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드를 하고 결구를 해놓으면은 뭐 잘 빠지진 않겠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 본드라는 건 약간씩 이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무 자체의 결구법만 갖고도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해놨을 경우는 앞에서 자꾸 당기다 보면 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의 경우는 설사 앞뒤로 길다고 하더라도
앞은 항상 앞 뒤는 암장부로 하고 사이드는 숫장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이렇게 당겨도 이 사선이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암수장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요 두 가지만 잘 유념하시고 암수장부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